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HLBI 관련이 있는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관련한 얘기들을 제가 영상 올려드렸었죠. 특히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이제 3차 샷, 그러니까 부스터샷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베트남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한 번 더 보면 이 베트남 국영신문 뚜이째가 나노코박스 및 베트남 토종 백신인 3차 부스터샷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자, 이 언론에 따르면 공정보건학 박사인 도반떡 박사가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나노코 박사 같은 백신은 추가 접종에 사용돼야 된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또 이 박사는 이어서 이 코로나19 백신 간의 호환성은 현재 매우 빠르게 평가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백신이 동일한 항원을 사용하므로 최소한의 호환성은 보장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 호환성은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있잖아. 다른 백신가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베트남은 규정에 따라 백신 제조업체 임상이 추가 투여샷으로 이전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 보건부 차관 역시 지난 5일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이 70%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고 2022년에는 3, 4차 접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내년에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결국 내년에는 3, 4차 접종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스터샷에 접종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보류되는 이유가 이 델타 변이로부터,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부터의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는 이 평가 때문에 그린 거죠. 좀 잘 돼서 부스터샷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은 나눠진 나노코박스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이 급한 게 사실이죠. 이 HLB하고 협력하고 있는 항소제약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0일이죠. 중국 증시에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한번 강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바로 중국 당국이 원료의약품 산업 지원 정책을 발표한 것이 호재가 됐습니다. 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회부는 원료의약품 산업의 질적 발전을 강조한 문건을 발표했는데, 원료의약품 생산의 규모와 집약화 발전을 추진하고 산업 집중도를 제고하며 2025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두 기업을 육성할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 이 항소제약 주가도 갑자기 급등해서 7%대 10일 날 이렇게 급등한 상황이 됐습니다. 항소제약의 차트를 잠깐 보면 지금 중국의 약가 인하 정책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항소제약이 오랫동안 많이 떨어졌어요. 이때가 1월 달, 2월 달 정도인데 이때부터 거의 한 10개월 정도를 추세를 하향을 했습니다. 하향하다가 지금 이제 추세를 돌려서 살아나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 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이 테슬라도 제일 많이 갖고 있지만 또 어느 정도 항서제약도 갖고 있는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지금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또 10위권, 11위권에 있는 게 바로 이 항서제약이죠. HLB와 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HLB를 사랑하고 또 HLB 그룹주에 투자하신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역시 리보세라님과 관련이 있는 이 항서제약에 대한 이 관심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봉에서 보면 급등한 날 이날이죠. 꽤 크게 양봉을 뽑아서 급등을 했고 지금 이틀 정도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약간 인하 정책으로 많이 악재가 어느 정도는 선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를 돌려서 좀 돌아나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 12일 공매도, 금요일 공매도 상황을 좀 보면 코스닥에서 이 컴투스 휴젤이 과열 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 공매도 잔고 금액일은 항상 HLB라는 게 좀 걱정이 되죠. 코스피 공매도 비중을 보면 역시 외국인이 71% 정도 차지하고 하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판, 기관판 이렇게 해서 거의 외국인의 동무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기관의 공매도도 잡으시 못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는 지금 굉장한 호재가 있죠. EMA W 셀트리온이 EMA EU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레키로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셀트리온이고 있고 코스닥은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있습니다. 거래 비중으로다가는 코스피는 동원 F&B가 차지하고 있고 코스닥은 ENF 테크놀로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잔고는 코스피는 항상 이 셀트리온이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HML 투산중고도 꾸준히 1위에 있고 이 코스닥은 항상 HLB가 1등이에요. 이게
점점 줄어야 되는데 잘 줄지 않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잔고 비중이 4.51%인데 요새 근간에 조금 늘었어요. 제가 어제도 살펴드렸지만 지금 거의 5% 이상, 8%, 9%, 8%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잔고 금액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제 HLB 생명과학도 예전에 가끔 있었는데 HLB 생명과학은 그래도 공매도 잔고 금액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지금 서유럽이 조금 안 좋죠. 서유럽 곳곳에서 확진 신기록이 세워지고 있고, 이 백신 미접종자의 봉쇄 정책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좀 신경 쓰이는 게 이 확진세가 백신 미접종자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독일도 많이 늘어나는데 네덜란드도 16,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오스트리아도 12,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각 정부에서도 이 대책 마련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독일의 상황이 굉장히 급한데, 독일의 신규 확진이 5만 명, 하루 새 1만 명씩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 수도 이렇게 빠르게 늘어서 하루에 235명 늘었고, 누적 사망자 수가 모두 9만 명, 거의 17만 명 가까이 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가고 있는데, 일단 이 백신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만만치 않죠. 지금 사흘 연속 위중증 환자가 쏟아지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병상 부족 비상 등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사흘 연속 최다를 기록했고, 특히 수도권에 환자가 집중되면서 중환자 병상이 빠르게 차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제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서고, 또 고령층이 많은 요양병원 시설 병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 음압병동 관련한 주가들이 요새 많이 움직이고 있죠. 10일 중앙광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난 475명으로 집계됐고, 지난 10일 최고치를 기록한 뒤에 날마다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습니다. 전날 사망자도 10명 나왔고,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8.8%로 전날보다 0.5% 정도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4%이고, 수도권 전체 73.1%를 봐도 70%가 넘기 때문에 수도권 병상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좀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좀 만남도 잦아지고, 그동안 먼저 술자리나 이런 게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 대한 반가움, 이런 걸로 인해서 새로운 이 모임 많이 생기면서 유증증 환자들 많이 생기죠.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기사들로 인해서 음압병실 관련주인 오텍, SY, GH 신소재 등이 주식에서 시장에서는 움직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빨리 잡히고 위중증 환자분들이 좀 줄어서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좀 안 생기셔야 되겠죠. 수도권 병상 부족 문제도 빨리 해결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좋은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